오늘 소개할 책의 내용은요, 좀 도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많은 의사분들도 모를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과거 한 100년의 의학계를 지배해온 그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걸 뒤흔드는 결정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책은 그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분이 닐 박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책에서도 이 내용을 담당 의사로부터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기대를 접는 게 좋다.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대부분 신생 연구 분야에 속한다. 그런 까닭에 현직 의사들도 10중 8구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 잠재력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의학계도 지식의 반감기가 되게 심하고 또 많은 연구들이 하루에도 수백 편, 수천 편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모든 전문직 분야가 다 그렇죠.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최신 정보가 워낙 빨리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영양학 관점이 아닌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최첨단 지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해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의 이야기. 그래서 저자는 도나 잭슨 나카자와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과학 전문 기자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과학 지식, 최첨단 지식들을 정리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의사, 대중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깊은 그 계곡 같은 게 있는 거죠. 골.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들은 그런 과학 전문 용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또 의학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중간 다리를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로 풀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신경과학, 면역학과, 인간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책들을 여러 권 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의 그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방송 그리고 굵직굵직한 상들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최첨단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또 한 권의 명저를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루드림스. 아, 블루드림스 좋죠. 예, 저희 신큐온의 큐레이션 도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루드림스가 뭐냐면 블루드림스잖아요. 이 블루가 우울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우울증 관련된 책인데 약을 먹어도 생각보다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드림스에서 보면 부작용. 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실제로 효과는 없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그 베스 스티븐슨이라고 이분도 엄청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껏 우리는 효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약을 우리 머릿속에 때려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몰랐는데 약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약을 그냥 병원 가서 우울합니다. 그러면 약 처방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되게 어울린다는 얘기를 해요.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격.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약을 막 먹다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럼 그 약을 또 계속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나았다고 치면은 어떤 기전으로 나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약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웃긴 게 그 항우울제들이 나온 이후에 우울증 발병률은 1000배로 뛰었대요. 1000배.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우울증을 겉으로 잘 밝히지 않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우울증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많아졌고 그래서 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수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맥스를 찍고 이제 내려와야죠. 약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다고. 맞아요. 우울증 발병률이 꺾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이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죠. 알츠하이머 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환자 수가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경퇴행성 장애 이런 것도 있는데 고치기는커녕 진행을 늦추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상치 못한 효과로 약을 먹었더니 살이 쪘다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빨이 다 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약을 먹으면 그 정신질환 약을 먹으면 침이 마른대요. 그것 때문에 이빨이 다 상했다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가지각색의 부작용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다 이런 분도 있대요. 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 약이 먹으면 먹을수록 장기적으로 더 악화되고 항우울제의 복용량을 더 늘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약 복용량을 계속 늘리는데 나중엔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게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해요. 예, 사람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데 이 블루드림스에서 이제 그 저자분이 제일 답답해하는 건 이렇게 힘든 질환인데 이유도 모르고 나도 왜 나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우울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들과 의문을 파헤치거든요.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책에서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에서 이런 베일에 쌓여 있는 것만 같은 이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과 궁극적 치료에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과 발전이 처음 그 뇌세포를 발견하고 그 치료법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임상 사례도 기록하고 있고 네. 그 발견과 발전이 너무 흥미로워요. 이쯤 되면 이제 어떤 굉장한 발견이 있었고 그리고 제목도 이제 작은 뇌세포 이야기니까 도대체 그 뇌세포가 뭐냐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뇌세포가 뭐냐, 의학계의 판도를 뒤바꾸고 100년 넘게 믿어온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한 그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작은 뇌세포인데 그 이름이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은 미세아교 세포. 이게 그 미세아교 세포가 이전에도 발견은 됐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 이 미세아교 세포의 역할을 재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역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그 역할이 발견이 돼서 한 8, 9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학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 뇌가요, 이게 기존에는 면역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뇌는 그 백혈구처럼 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뇌에는 백혈구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 백혈구의 역할, 그걸 이 뇌 속에서 하는 그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예. 미세아교 세포. 미세아교 세포. 예. 그리고 그 미세아교 세포가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일해줘야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미세아교 세포가 이런 겁니다. 막 폭주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처럼.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정신력, 기억 감퇴가 되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아까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원인을 모르니까 막 그냥 알지도 모르면서 막 약을 머릿속에 때려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작용도 심하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미세아교 세포. 굉장한 발견인 거죠. 엄청난 예.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 미세아교 세포를 적정 수준, 적정 범위 안에 놓기 위한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들면 TMS, 경두계 자기자극법이나 뉴로피드백 이런 치료법이 나옵니다. 최첨단 치료법이에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 쳐봤어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우울증이 이런 게 되게 심각하고 약을 먹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이런 치료법을 다루시는 곳들 좀 권위 있고 검증된 곳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저자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이 TMS와 뉴로피드백 같은 최첨단 치료법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으면 그거랑 이거를 조합해 보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명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으로 KT의 사례를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이 네. KT가 누구냐면 그 이제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그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을 앞에 두고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34살.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 여성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굉장히 꼬장꼬장한
그 지도교수의 비위를 맞추는 스트레스, 그리고 싱글맘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환각과 환청 증상까지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인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책에 나옵니다. 아침부터 나의 현실이 출구 없는 미로 같다는 생각이 엄습해 손발이 옴짝달싹 못하겠더라고요. 우울증을 억누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겼습니다. 네. 이걸 겪을 때 이분이, 이 KT가 당시 의학계를 지배하던 약에 의존을 했어요. 당시 의학계를 지배한 보편적이었던 정신과 약, 블루드림스에서 나오는데 프로작, 팍실, 졸로프트, 렉사프로 이런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처럼 약을 머릿속에 그냥 때려 붓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적 요법에 기반한 치료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그 방법밖에 몰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도 먹고 또 뭐 인지행동요법, 상담치료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셨네요. 그 와중에도. 맞아요. 그리고 조깅도 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면서 신선식품도 먹고 명상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깝깝하죠. 예. 그래서 막 두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 주고 휴대폰 주고 TV 보게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면서도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이. 근데 2013년에 그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불안, 우울, 기분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의료정책을 수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아까 그 2012년에 미세악교세포의 역할을 재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의료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KT가 아시프 박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시프 박사가 바로 누구냐면 이 TMS 기법과 뉴로피드백, 그러니까 미세 악교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KT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기존에 하던 거 운동, 명상, 뭐 신선식품 이런 거 그대로 병행해라. 하지만 미세 악교세포에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TMS와 뉴로피드백 같은 것도 받아봐라. 그래서 한 24회 내지 36회 정도, 그러면 이게 한 1년 정도 치료 기간이 되는데 병행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뇌 안에 미세 악교세포를 자극하는 방식, 이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나 저자님이 KT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KT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생기가 넘누 넘쳐 보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나 KT 너 이제 180도 달라 보여. 그리고 친구가 심지어 자녀를 맡기기도 한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욕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좀 놀라웠던 게 좀 섬뜩하기도 했는데 KT의 책상에는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빈 액자. 사진 없는 액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빈 액자가 사진으로 다 채워지고 체력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거죠. 뭔가 이제 삶이 다시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회에서 환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신질환 환자죠. 저만큼 처절하게 고민한 사람도 드물걸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박해지기 쉬워요. 우울증에 빠지면 나 자신이 지식도 창의성도 그 어떤 발전 가능성도 전부 말라버린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인간으로서 기준 미달이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죠. 그렇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에 점점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자신의 잠재력을 되찾고 우울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건 암흑 가운데 내린 광명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이 희망의 빗줄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비추도록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하교 세포의 발견이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이고 어떤 정신질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KT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더 그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책에서 정리를 해요. 스스로 환자이면서도 이 작디 작은 면역 세포들이 내 머릿속에서 폭주를 했던 거예요. 이 몸통을 관할하는 면역 세포들이 여러 장기에서 과잉 반응한 것 같이 자가 면역 질환, 그죠?
그녀가 말을 잇는다. KT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뇌를 하나의 면역 장기로서, 그죠? 면역계입니다. 새롭게 인정하고 뇌에서 미세악교 세포가 하는 역할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가족들이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 과학 지식이 사회적 오명과 수치심을 지워버리는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특히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몸이 팔이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측은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요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시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이 그런 정신질환이 정말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미세하교 세포의 폭주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또 치료법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KT가 이랬대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병이 나니까 정신질환을 겪으니까 자신만 우울한 게 아니라 모든 식구가 우울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TMS, 뉴로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낳으면 집안 전체가 되살아나죠. 우리 부모님과 애들이 딱 그래요. 모두 옛날보다 훨씬 밝아졌고 행복해해요. 아시프 박사님이 저 하나만 살린 게 아니라 5사람, 그러니까 식구 모두를 구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발견이 진짜 인류를 구하는 발견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도나 저자님이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30년 경력 중에 최고의 발견이자 최고의 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을 하세요. 정말 이 책을 단 1년, 단 하루라도 빨리 쓰고 싶었대요. 대중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그 의학계, 과학계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대중에게 이어지기까지 이게 20년이나 걸린대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신건강, 정신질환, 인지기능 저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우울증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적 요법, 약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뇌도 면역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면역계면은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몸의 백혈구처럼 일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이 정신질환의 치료의 키가 될 수도 있는 바로 미세악교 세포, 마이크로글리아. 우울증이라는 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가 더 앞으로 늘 것이라고 보고서에 다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자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공부해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울증도 늘어나고 알츠하이머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 책이 그런 질병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작가분도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이 책을 보고 새로운 그런 뇌과학의 패러다임을 접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도나 저자님께서 정말 소명감을 다해 쓰신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